네, 요거 볼게요. 요거 기출 어제 나온 거, 그죠? 어제 기출된 거. 총평도 좀 해드리고, 아까 잠깐 총평도 해드렸는데 이제 뭐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되는지 제가 목차는 잡아놨거든요. 목차 좀 잡아놨고 그 목차대로 쓰면 돼요. 그 목차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만약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면 뭐 어차피 제가 뭐 연기나 이럴 때 요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긴 시킬 거기 때문에 그때 봐줘도 돼요. 지금은 뭐 굳이. 1교시 거 볼까요? 1교시 거 500명 적혀있는 게 1교시입니다. 보시면 일단 양이 너무 길잖아. 그죠? 그지? 어마어마하다. 이게 요건 A4 용지잖아요. 우리 실제 시험 가면 A3로 나와요. A3. 글씨도 커. 그죠? 그럼 헉헉거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올해 좀 치사하게 된 게 날짜가 많아요. 이게 날짜가 많으면 사람이 읽다가 계속 신경 쓰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날짜가 논점인 건 없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뭐 그걸 하나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뭐 너무 대놓고 나온 거라서. 보시면 이것도 A에서 500명, 그러니까 100명을 쓰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500명, 뭐 가 포함 10명, 얘네들보다 머리 동그라미야? 기간제 근로자 동그라미 해야지. 기간제 떴구나 하면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갱신기대권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년을 계약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을 했고 이때부터 어디서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따옴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 실적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는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네. 동그라미. 그지? 이따 판례에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 규정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회사 특별한 사정 없으면 갱신될 것이라고 뭐 지속적으로 말해왔어. 그럼 이미 뭐예요? 조항도 있어. 지속적으로 말도 해왔어. 별다른 특별. 그러면 이미 신뢰관계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갱신기대권 문제가 나오면 항상 1번이 뭐냐면 여기에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가 1번입니다. 그죠? 사안에게로 똑같아. 갑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가 1번. 있으면 당연히 갱신을 거절했으니까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2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3번. 그럼 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입증하느냐 하는 입증 책임까지. 그죠? 요게 큰 틀입니다. 보시면 A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갱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근무평가 실시했는데 평가 등급이 낮은 것을 이유로 갑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도 없어요. 그지? 그렇게 그냥 얘를 종료한대. 갱신 안 한다. A회사는 갑을 제외한 9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 1년 계약 체결했어. 이것도 뭐예요, 이거? 합리적인 이유 있어? 없잖아, 지금. 그죠? 왜? 나 빼고 다 됐어. 그죠? A회사 20년, 21년 계약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 근무평가 실시해서 평가 등급이 낮은 소수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계약 갱신한 바는 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에서 1차 평가는 과장, 2차 부장이 하는데 그 비중은 각각 50%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직근 상급자인 과장은 갑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점인 S등급을 부여했지만 부장은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하위 등급인 C 내지 D를 등급을 부여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지? 한 명은 S고 울리죠? 혹시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괜찮나? 그냥 할까요? 네, 그냥 할게요. 네,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어쨌든. C는 C, D 등급을 부여했어. 과장의 근무평가와는 달리 부장의 근무평가 낮은 등급을 부여한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여러분 느낌이 와야 돼요. 합리적 이유 당연히 없겠네. 그 다음에 근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 등급이 부여해야 하나. 부장의 평가 기준과 달리 갑에 대한 근태 평가는 D 등급을 부여했어. 심지어 A 맞아야 되는데 D를 부여해. 의도적으로. 그죠? 그리고 2022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 갑은
이미 A 등급을 받은 바도 있고요. 옛날에 일 잘했네. 그죠? 동료 근로자 임용평가를 실시했는데 갑은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근로자로 했다. 이 의도가 어때요, 지금? 이 문제의 의도가. 갱신기대권이 있고, 합리적인 거절 없다. 그죠? 합리적 이유 없다. 이거야. 그죠? 근데,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가 1문이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 물음 1 보세요. 갑은 자신에 대한 A회사의 갱신 거절과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즉 갱신 거절이 정당하냐? 왜? 갱신 거절은 뭐다? 해고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저희 총평 쓴 거 보시면 앞에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2페이지 보세요. 문제 1번 보세요. 전형적인 갱신기대권 문제로 기간제법 2조 깔고 그리고 기간의 형식화 법리라고 있습니다. 단지 기간의 형식에 불과한 부분 그거 깔고 갱신기대권 인정 그 판례 깔고 합리적인 거절 이유 판례 깔고 입증책임 판례 깔면 돼요. 그럼 이 판례가 몇 개 깔려? 하나, 둘, 셋, 넷, 5개 깔립니다. 그죠? 그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안 해결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단 갱신기대권 인정될 수 있는지 1번 근무실적 감안한 자동갱신 조항 있었죠. A회사가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죠. 그럼 이미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 인정된다. 합리적인 거절이 가능한지 A회사는 갑을 제외한 9명 인정, 갱신. 그리고 부장이 의도적으로 나만 나쁘게 했죠. 그러니까 객관성 상실. 근태평가 나 A등급 받아야 되는데 D등급 줬으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공정한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바 갑의 주장은 타당한 쪽으로 결론 내주시면 됩니다. 그지? 이렇게 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갱신기대권 문제가 나오면 딱 요 판례 순서대로 써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그래서 뒤에 여기서부터 이문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점이 좀 바뀌는 것 같으면 빨간 펜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볼펜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는 A회사는 23년 10월 중순경 자신의 사업 중 부동산 임대업을 B회사에 영업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양도에 또 동그라미 쳐야죠. 왜? 영업양도 자체에 뭐야? 주제가 바뀌었잖아. 앞에는 갱신기대권이었는데 영업양도 주제가 바뀐 겁니다. 영업양도 내 그러면 을은 또 동그라미. 왜? 주인공도 바뀌었네. 그죠? 주인공도 바뀌었어. 2017년 A회사 입사하여 부동산 임대업 분야에 계속 근무했고 을은 B회사의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은 A회사에 남아. 즉 뭐예요? 양도회사에 남아. 그죠? B회사로 안 가는 거야. 그죠? 양수회사로 안 가고 나 양도회사에 남을래. 골프장 운영사업에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11월 1일 날 A회사 통보. 여기서 날짜가 좀 중요해요. 얘는. 왜? 넘어가는 날이 12월일 겁니다. A회사 골프 사업을 을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B회사를 근로한 승계를 거부했던 이유로 11월 15일, 그죠? 11월 1일 날 나는 남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11월 15일 날 해고 된 거죠. 그리고 12월 15일 날 해고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뭐예요? 양도회사에 말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시기상 그렇게 부적절하지도 않아요. 12월 1일자로 A회사는 B회사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했어. 심지어 양도일 이전에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기상으로도 적절하다. 물은 이건 보세요. 을은 근로관계 승계 거부만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은 정당한가? 그 뭐라고 써져 있어? 해고 절차적 정당성 논하지 말래잖아. 해고 서면 통보 논하지 말라고요. 그지? 논하지 말라고요. 그냥 승계 거부 의사표시가 정당한지. 그죠? 영업양도 큰 틀에서 보면 설명 잠깐 해드리면 영업양도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보면은 더 재밌을 건데 지금은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그죠? 근데 공부하고 나서 봐도 별로 재미없어. 그죠? 어쨌든 영업양도가 뭐냐면 A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A회사를 B회사라는 곳이 사들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방문각이야. 근데 합격의 복박권이라는 학원에서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거 바꿀 필요가 있나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바꿔도 되고. 그러면 영업양도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전에 있었던 조직의 동일성을 새롭게 온 회사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회사를 그냥 매매하거나 인수한 게 아니고 영업 양도는 그 조직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죠. 우리 여기 계시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대로 왔고 강사들도 그대로 왔다. 그러면 조직의 동일성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죠. 노무사 학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공무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똑같잖아. 그러면 그게 영업 양도. 그걸 넘기는 회사를 양도 회사라고 하고요. 받는 회사를 양수 회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특히 노동법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즉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원칙은 포괄, 그렇죠. 승계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안 바뀌어. 근데 뭐야? 야, 얘네들은 좀 제끼고 데리고 올게 하는 승계 배제 특약이 있어. 얘 빼고 올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해고잖아. 그죠? 요건 뭐냐면 내가 저 안 갈래요 하는 승계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갑이라는 애가 여기서 을이라는 애가 그죠? 그러면 그래도 되느냐? 된다. 왜? 나는 원래 양도회사 소속이니까. 그죠? 그리고 양도회사가 사라지면 폐업해고가 되는 거고. 그죠? 그 폐업해고의 정당성은 나중에 논하는 거고. 일단 난 여기다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난 잔류할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의사표시 기한에 대한 판례가 있고요. 그지?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시면 승계배제 특약은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 밑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네, 밑에 있는 것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충분히. 보시면 무릎 2번 보세요. 2번. 2페이지 제 거. 무릎 2번. 영업명도 개념 써드리고 포괄 승계 원칙 쓰고 근로자 승계 거부권 쓰고 실질 해고고 양도기업 잔류 내지 퇴직 양도기업 퇴사 및 양수기업 입사 상관없다. 그리고 승계급의 의사표시 기한 써주고 그 다음에 그게 뭐다? 해고니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써주고 23조 써주면 돼요. 근로기준법 23조 실질 해고다. 그러면 A회사 근로자인 을은 B회사로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포괄 승계됐죠. 승계거부 의사표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했어? 12월 1일 날 영업양도가 넘어가니까 23년 11월 1일 날 승계거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기한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적절하다. 근데 안 데려갔기 때문에 뭐다? 실질일 해고로 보겠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23조 정당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20점 문제이기도 하고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해고의 서면 통질 해고는 적으실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굳이 적지 마세요. 굳이 적지 말라. 물음 3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중간수익공제인데 문제 2번 보세요. 요거 1교시 거. 문제 2번 보시면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서 반도체 이거 뭐 하는 회사 중요하지 않아요. A 노동조합 설립돼 있고 근데 아직 논점이 안 나온 거예요. 생산직 근로자 아직 안 나왔어. 노동조합 안 나왔어. 쭉쭉 해고인가? 이에 관할지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원직복지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 임금 상당액 나왔네. 구제문이 확정됐고 갑은 해고기간 동안 A회사의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B회사의 생산직을 취업해서 600만 원 이거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발생이 됐구나. 그죠? 그럼 중간수입공제가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A 노동조합의 구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구제기금 명목 1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임금 상당액이 제일 중요해요. 갑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해서 받았던 임금 상당액이 얼마? 1,800만 원이네. 그럼 이건 형광펜 찍고 미친 듯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임금 상당액의 중간수익공제는 이걸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A회사 1,800원에서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700만 원 전액을 공제를 주장한다. A회사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갑에게 지급할 최종 상당 임금액은 얼마냐. 해고기간 동안 발생된 금액이 1,8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70%는 주는 거예요. 휴업수당은. 왜? 자, 휴업수당의 개념이 뭐예요? 나는 일하고 싶어, 근로자는. 근데 사용자의 규칙상 일을 못하는 거죠.
사용자가 잘랐어. 그것도 뭐다? 휴업수당의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딴 데서 일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받은 임금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는 뭐예요? 사용자의 규책 사유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휴업이라는 휴업수당 기준으로 돈을 받는 건 문제 없다고요. 70%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 금액을 넘는 30%를 초과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답을 풀 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깔아주는 돈은 70%다. 70%는 먹는다. 깔고 그 다음에 30%를 초과했는지 안 초과했는지 보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어쨌든 700만 원에 30%면 210만 원이잖아. 근데 600만 원 받잖아. 30% 초과 안 하잖아. 그죠? 그냥 70%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요거는 민법 538조 2항을 적시하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근로기준법의 중간 수입에 대한 그 내용이 일치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 538조 2항이 무조건 적시돼야 되고 임금 상당의 판례 발생해야 되고요. 평균임금 관련해서 중간 수입 공제, 휴업수당 초과 금액, 그죠? 판례 적시 당연히 해야 돼. 결론은 70% 무조건 보장받는 구조로 가면 돼요. 1800에서 70%, 1260만 원. 오케이?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므로 금액을 적시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계산에 자신이 좀 없으면 30% 삭감된 금액을 적용하는 것도 점수의 합격을 좌우할 정도로 차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민법 538조 2항을 안 적으면 제가 봤을 때는 차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어차피 답을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써도 되잖아. 1,800만 원에 30%를 초과하는 금액만 아니면 1,800만 원에 70%를 보장하는 금액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면 답은 뭐 애매하게 나왔지만 계산은 누가 해야 돼? 교수님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니까. 그죠? 서술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죠? 답이 틀릴 것 같으면. 근데 저 같으면 그냥 과감하게 쓰세요. 안 틀리니까. 저 때 연차휴가 개수 계산하는 게 나왔거든요. 8.5개인가? 저도 계산 못하는 애 했잖아.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요 정도. 1교시는 아마 좀 풀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러 가신 분들이 1교시 보고 중간 수익 공제가 좀 이렇게 한 건 있겠지만 여러분 중간 수익 공제는 슈퍼초 A급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자꾸 무슨 A급 아까 제가 같이 얘기했는데 카페를 이제 보시니까 완전 슈퍼초 A급들만 나왔다. 아니 영업량도는 B급 정도 됩니다. 영업량도에서 A급 정도 되려면 승계배제 특약이 나왔어야 돼요. 승계 거부 의사표시는 해당 근로자 1명. 그죠? 이거 B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슈퍼초 A급은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다? 누구나 잘 쓰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잘 쓰는 문제는 아니에요. 변별력 없다? 변별력 많을걸요. 변별력 많을 겁니다. 오히려 어디가? 이문이. 승계 배제 특약 쓰면 돼요, 안 돼요? 승계 배제 특약 쓰면 안 돼. 승계 배제 특약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그죠? 영업량도 계약 본 적 있어요? 계약 내용 지금? 영업량도 계약 내용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의리 안 갈래요. 그것만 있습니다. 그죠? 논점 잘못 찾은 겁니다. 논점 잘못 찾은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물론 강사들은 다 자기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조했던 게 낫다. 강사를 강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강의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 다 중요해. 예. 저도 항상 하고 뭐라고 하냐면 설마 근데 이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지. 그지? 이래. 그러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찍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냈거나 이렇게 이게 꼭 나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정도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알겠어. 본인의 밥줄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다 찍었대. 그죠? 그냥 못 찍은 건 못 찍었다 하는 게 편해요. 그지? 금방 뒤지면 다 나올 거. 왜 그래? 그죠? 어쨌든 요거. 근데 어쨌든 저는 냈습니다. 이거. 영업량도가 나오면 저는 근데 솔직히 좀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50점짜리로. 취업규칙 그걸. 근데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다. 중간수익 공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기 때 냈었는데 금액까지 계산하는 건 안 냈어요. 저는 이제 70% 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 정도까지 냈는데
누가 알았나 금액을 계산하라고 할지. 그죠? 어쨌든 그래서 1교시도 변별력은 있다. 2교시 볼까요? 2교시. 2교시의 변별력은 문제 보세요. 2교시는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예, 일단 2교시는 문제 1번 자체가 사안의 포섭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 시험하고 똑같이 냈죠.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1, 2, 3, 4번은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가 딱히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마스터 이런 사람들이고 특수형태 종사직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전혀 없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가 포인트입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풀면 돼요, 그냥. 뭐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 그죠? 여기도 뭐야? 갑이 미리 마련했대. 갑은 누구니까? A 자동차 주식회사, B 대리점을 설립할 자동차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며. 갑이 누구다? 회사잖아요. 회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이 정해진 겁니다. 지금 아셨죠? 그렇게 여러 차례도 매년 자동차 판매 용역 계약 체결하고 판매 수금 채권 관리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인데 카마스터들은 판매 용역 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로 뭐 이런 게 있대. 쭉쭉쭉 뭐 읽어보시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A 회사가 갑에게 판매 수수료 지급, 그지? 노무 제공 대가 받고 있고 판매 용역 계약에 따라 판매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 수당을 지급받는데 카마스터는 기본급이 없고 판매 수당의 세율을 3.3% 사업소득세. 개인 사업자 간의 계약처럼 계약을 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A회사 갑 사이에 작성된 판매 대리점 계약서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A회사 영업과 동종업종으로 목적하는 이중업체 등록 안 돼. 그럼 뭐야? 전소송도 있어. 계속송도 있고. 그죠? 갑이 소집한 오전 조회 긴급회의에 참석 표준 업무 지침 판매 목록 어때요 느낌? 지시교육, 그지? 뭐 물어보는지 느낌이 오죠?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고. 이런 거 아까 방금 봤잖아요, 우리 학습지 교사에서. 그지? 그러니까 똑같아 이런 거 체크해. 쭉쭉 체크해서 한편 자동차 판매를 위해 사건 카마스터에 부여된 4번은 갑의 요청에 회사가 등록 삭제할 수. 심지어 뭐예요? 4번으로 등록 삭제하면서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얘네들. 전국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근무한 카마 조직 대상으로 전국 단위 C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그죠? 그 얼마 지나지 않아 갑은 영업실적 극히 부진, 소속팀 판매 부진, 뭐 과음, 신원보증, 지금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판매 용역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 해지 이전 카마스터들의 전년도 월평균 판매 대수는 각각 2대 이상으로 비대리점 전체 카마스터 월평균 판매 대수와 유사하다. 업무 능력 부진, 업무 성과 부진으로 내보냈는데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그러면 이게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전년도 월평균 판매에서 2대 유사하고 카마스터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앞서 위와 같은 해지 사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C 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다가 탈퇴 안 하니까 해지한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거 뭐예요?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나중에 배울 거예요. 부당 노동행위 중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단체 교섭 거부 혜택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 개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처럼 해고당했지. 불이익 취급이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 그러니까 너 탈퇴 안 해? 그럼 너 해고. 너 탈퇴 안 해? 해지. 그러면 요거 지금 요 문제만 봤을 때 뭐가 나오겠다? 불이익 취급이 나왔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4번이 삭제되도록 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미 뭐예요? 불이익 취급이 발생했지. 불이익 취급은 무조건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배 개입은 앞으로 니네들 이렇게 노조활동 계속하면 내가 니네들 인사상 보복할 거야. 했는데 보복 안 했어. 그래도 지배 개입은 대비죠. 왜? 쫄아가지고 못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도 집에 있는 사람이 너 한 번만 더 술 먹으면 너 내쫓아버린다. 물론 쫓아내지 못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뭐야, 사람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기 전에 가글도 하고 얼굴 뛰고. 저희 집에 뭐가 있어요? 저희 집에 25만 원짜리 음주운전 측정기가 있습니다. 진짜 술을 처먹었는지 안 처먹었는지. 이렇게 좋죠. 7만 원짜리 했는데 7만 원짜리가 이렇게 하면
삐비비비 울려. 그래서 7만 원짜리는 제가 많이 속였어. 근데 20만 원짜리는 센서가 있어서 안 속아. 그죠? 그래서 항상 리스틴 그거 강한 거 각을 2개 하고 졸음껌 2개 씻고, 그죠? 대리기사 아저씨 가실 때까지 보필해드리고 안녕하세요 공원을 한 바퀴 쓱 돌고. 근데 시간도 길면 안 되죠. 왜? 자동차가 들어오면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소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가서 인사를 해. 그러면 왔어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를 가지고 산책 갈까 하고 데리고 나와.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야. 어디서? 놀이터에서. 얘는 계속 이제 가자고 하는데 가자 이렇게 갑자기 가면 애기니까 동네 분들이 되게 이뻐합니다. 그럼 난 가면 냅두면 돼. 여기서 놀다 와.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지배 개입이 되지만 불이익 치고는 무조건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거 나중에 공부하실 때 꼭. 그래서 문제 잠깐 보세요. 여기 물음 1번 뭐다?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갑의 주장은 타당해요. 갑이 회사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지금. 2번 갑은 노동조합 및 노동원이 뭐 근로자로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답을 줬네 뭐 이미. 그지? 근데 봐야지 문제 2번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센스야. 불이익 취급이 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1번에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해놓고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1번은 거의 된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답이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제가. 올해 문제는. 이 사건 계약 해지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능하냐? 자,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중에 처분사유 경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고사유가 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노동조합 간부야. 저희가 냈던 시험 문제가 어떤 거 냈냐면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그것도 되게 유명한. 그래서 이 사람이 차기 노조위원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합니다. 그리고 그게 명확한 증거도 있어요. 근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노조위원장 자르면 좋지. 귀찮은데 안 그래도. 그죠? 그래서 그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있어. 어느 정도. 근데 뭐야? 해고사유가 명확하죠. 근데 이런 사람 안 자를 수 있나요? 잘라야 되죠. 즉 뭐냐? 기준은 하나예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가 기준입니다. 정당하면 분홍의사가 있다고 해도 불이익 취급이 되나요? 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근데 인사상 불이익이 어떤 걸로 인해서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해고사유가 정당해. 인사상 불이익 받은 게 정당하면 결과가 필요해? 상관없어. 이 결과는 부당한 결과가 아니에요. 정당한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불이익해야 되는데 불이익하지 않거든. 이 사람한테. 정당한 사유거든. 그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안 하는지로 판단을 하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 해고가 정당하면 이 사람은 불이익하지 않잖아요. 저 부당합니다. 인사상 해고가 부당합니다. 구제해 주세요 했는데 야, 너 이 정도면 해고당할 만해. 딱 했는데 그럼 뭐야? 노동조합 뭐 가입 뭐 이런 거 종용이 탈퇴 종용이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거랑 별개로 얘는 지배 개입은 될 수 있겠지. 근데 인사상 불이익 취급 처구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정당하니까. 그럼 아까 우리 잠깐 읽었을 때 해고 사유가 정당했나요? 판매 계약 해지 사유가? 전혀 정당하지 않았어. 왜? 월평균 판매 대수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답이 나왔어. 뭐예요?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노동조합 시 탈퇴 안 해서 자른 거밖에 안 되니까. 그죠? 정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아니니까. 맞죠?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문제 보시면, 요거 3번, 요거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제가 해설. 2교시, 물음 1번 보시면, 노조법 2조 쓰고요. 실질관계 판례 쓰고, 아까 그 학술교사, 그거랑 똑같아요.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범위 차이 쓰고, 노조법상 근로자 판례 쓰고, 결론은 뭐냐면 그냥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학습지 교사 연습한 부분 그대로 쓰면 되고, 학습지 교사, 방송 연기자, 카마스터 중에 그냥 카마스터가 나온 것 뿐이에요. 즉 똑같이 풀면 된다. 사안 해결에서 어쨌든 사전 정형화된 계약서, 그래서 노무를 제공한 특정 사업주가 보수를 비롯해 제약을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아까 그 요소들 있죠? 그런 거 하나씩 써주시면 된다. 밑줄 친 거 보시면 아까 우리 학습지 교사처럼 구체적으로 포섭해 주시면 되고, 시간이 되셔서 혹시라도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이슈 내용 중에 실무상 22년 7월에 보험 설계사, 23년 1월에 골프장 캐리들이 보험 의무 가입자로 편입되면서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얘네들 다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하나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사안 해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판매 수당 지급받은 점. 그죠? 그 옆에 가로친 게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종업계 이중노 금지. 노무제공자 특정 사업자 간의 법률과 상당한 정도 지속적, 정속적. 그죠? 동그라미 3번. 회의, 지시, 교육. 사용자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도 존재. 이 정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뭐가 목차가 되면 돼요? 가로친 게 목차가 되면 되죠. 가로친 게 목차가 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생각보다 사안 해결 쓸 게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무릎 2번 보시면 81조 1항 1호 또는 5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두 개 다 불이익 취급에 대한 거고, 불이익 취급의 기본 원칙 써주시면 되고, 결과 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입증 책임 써주면 되고요. 검토, 분호 의사의 객관적 추정. 그죠? 결국 처분 사유 경우에 문제가 나온 거고, 표면상 사유가 뭐냐면 해고 사유입니다. 얘네가 제시한. 우리는 너의 영업 부진 때문에 잘랐다 이랬죠. 노동조합 가입, 너 노동조합 탈퇴 안 해서 잘랐다 이랬어요? 안 했다고. 노동조합 가입 안 해서 잘랐다는 건 실질적인 사유인 거고, 표면적인 사유는 뭐예요? 해고 통보서에 있는 건, 판매 계약 해지 사유에 있는 건 업무 능력 부진이죠.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표면 사유로. 사안 해결에서는 우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업실적, 극기부진, 소속팀의 판매부진, 과음, 신원보증 지연, 지각, 시장점유, 고객만족 등의 이유를 들어 카마스터에 체결했던 자동차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실질은 해지 사유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고, 이거 오타입니다. 하여튼 이거 여러분 가다가 그냥 버리면 돼. 저기 새벽에 써서 그래. 제가 너무 졸리는 쓰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좀 졸리지? 늙었나 봐. 일찍 자려고 자꾸. 어쨌든 전체 카마스터 평균 판매량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유는 단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일 뿐 해고 사유로서 정당성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결국 C 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다가 카마스터들이 C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부당 노동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던데,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나눠서 써도 되느냐? 써도 되지. 근데 시간이 안 될걸요? 시간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가점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이유는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 그죠? 누가 봐도 해고 사유가.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적시해주면 된다. 그래서 해당 문제도 사안 해결하고 판례 판단기조 잘 매칭해주면 돼요. 잘 매칭. 그죠? 그렇게. 문제 2번 보시면, 문제 2번도 날짜만 많이 나왔지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요게 사후적 해석이잖아, 저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강사들이 문제가 쉽게 나왔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실전에서 가서 강사도 이런 문제를 처음 보면 이 문제 주제를 한 줄만 보고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찬찬히 읽어보고 이런 문제 나왔구나 하고 다시 읽어요. 왜? 내가 시험에 압박이 있어, 지금? 없잖아. 그리고 너는 더 잘 보이겠지. 왜? 긴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후적 해석이에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수험생 했으면 이렇게 날짜 많으면 일단 혹합니다. 헉! 날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글씨 빼곡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따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물음부터 보세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긴 해요. 시험장 갈 때 전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제부터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나왔던 분석을 하려고 문제부터 보는 거고, 물음부터 보면 논점 찾기가 좀 쉬워요. 그지? 우리가 2교시 거 보면, 물음 1, 노조부당 근로자. 물음 2, 부당노동행위네.
이미 범위를 잡고 들어가니까 읽을 때 편하지. 그죠?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면 물음부터 읽으세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문제 2번도 밑에 두 줄 보시면 단체교섭 과정의 공동대표 의무. 그지? 그러면 이미 단체교섭 과정의 공동대표 의무 문제 나왔구나. 그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읽기가 좀 편해요. 아셨죠? 이건 팁이야. 팁. 그렇다고 또 시간 없다고 문제만 보고 쓰지 말고, 그치? 이거만 보냈어!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다시 올라가. 알았죠? 올라가. 찬찬히 올라가세요. 아, 이거, 문제 있고 목차 잡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문제 잡고 목차는 무조건 5분 만에 잡아야지. 이 5분 만에 잡혀? 안 잡혀. 그죠? 문제 있고 목차 잡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해도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아셨지? 그러니까 천천히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대표 의무 같아. 그래서 뭐 상시 1000명인데 뚝뚝 A회사 600명 조합원 개업한 노조가 있네요. 그지? 이미 어쨌든 공동대표 의무는 노동조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대표 의무는 언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복수노조가 인정되잖아요. 노조가 많아.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러면 그 복수노조 중에 사용자가 우리 노조가 100개야. 우리 회사가 커서. 그러면 사용자가 단체 교섭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지, 1년이. 그죠? 그러니까 니네 뭐야? 하나로 합쳐서 들어와. 이게 뭐예요?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에 한 명만 되겠지. 그게 교섭대표 노조입니다. 그럼 교섭대표 노조가 100개 중에 교섭대표 노조 하나야. 나머지 99개는 셧다운하우스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지. 얘네들이 요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섭대표 노조가 하나씩 어쨌든 다 알려줘야 되고, 내가 사용자랑 얘기한 내용, 야 임금 협상했는데 300%밖에 못 올려준대, 이런 건 뭐예요? 알려줘야겠죠. 그죠? 그런 게 공동대표 의무입니다. 그런 거 알려주지 않고 쌩까 내가 노조원이 3명 있다고 나는 뭐 알려주세요. 너 뭐라고 해 새끼야. 왜요? 알려주세요. 3명이라고 무시합니까? 뭐라고 해 새끼야. 짜져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지? 안 된다고요. 그죠? 왜? 나도 근로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뭐다? 대신 한계는 있죠. 이미 단체 협약 잠정 합의하는 건 뭐냐면, 이미 나랑 사용자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 가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상여금 300% 할게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소속 노조한테. 근데 이걸 어쨌든 교섭대표 노조니까 사용자랑 만나서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판례는. 왜? 어차피 알려줬잖아. 그죠? 그겁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그게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쭉 보시면 B지가 있고, A 회사에서 A 노동조합이 참여한 뭐 이런 거 딱 창구 단위화 절차 하죠? 그지? A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그래. A 노동조합에 그러면 일단 최고가 된 교섭대표 노조가 됐습니다. A 노동조합은 B지에 교섭을 위해 B지의 조합원 115명에게 설문조사 시행했고, 그리고 단체별 요구안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니까 A가 요구안 초안도 마련해서 뭐예요? 요구에다 재차 요구하고 A회사 노동조합, A 노동조합이 B지회 단체별 관련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이미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 뭐 어디까지 해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짜져 있어 이런 거 안 했다고요. 설명 다 해줬어요. A 노동조합은 B지회의 요구안을 설명했다고 하면서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요구하였고, 2024년 5월 30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A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설명해 줬습니다. A 노동조합은 A회사 202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같은 날 B지의 잠정합의 마련의 사실의 내용을 통보하고, 진행되는 동안 A 노동조합 수시로 단체교섭 경과를 설명한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럼 뭐야? 이미 중요한 정보들은 다 정보를 받고 있죠, B지회가. 그리고 보기 쉬운 데다 해놨잖아, 식당 이런데. 소식지에는 단체교섭이 열릴 일시, 장소, 참가자, 향후 일정, 중요한 사항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양측 주장, 향후 예상 등 자세히 기재. 저희가 시험 문제 풀었던 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은 알려주는데 뭘 알려줬냐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끝나고 그냥. 노동조합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사용자랑. 근데 우럭을 먹었는지 광어를 먹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소수노조가. 그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죠? 그런 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먹었어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영수증 네가 전화해보던 거야. 그치? 시가야, 시가.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교섭대표 노조가 사용자랑 교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그죠? 잠정합의 마련되자 잠정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표까지 정리해줬어요. A 노동조합은 A 노동조합에 규약에 따라 잠정합에 대한 A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찬반 투표. 그래. 얘는 심지어 뭐야? 총회야, 총회. 그죠? 얘네들끼리 총회하는데 어쨌든 B 지회는 A 노동조합은 아니잖아요. 그죠? A 노동조합만 총회하는데 지가 왜 끼냐고. 그지? 낄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 B 지회는 A 노동조합과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 과정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한다. 왜? 나 총회에 안 껴줬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잠정 합의안의 내용이 A 회사의 A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바뀌었으면 문제가 되죠. 안 바뀌었잖아. 그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B 지회는 A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대표 의무는 어디까지만 적용되냐면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단체 교섭 체결 과정. 그죠? 단체 협약을 위한 단체 교섭 과정과 단체 협약으로 정해진 상여금 300% 소수 노조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했으면 그 300%가 적용이 되는지는 지켜봐야지. 왜?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한테만 있나요? 사용자한테도 있어. 그지? 정해진 거 소수 노조라고 딱 정해놨어. 교섭대표 노조랑 술 한잔 하니까 일단은 협약 체결해드릴게요. 이거 우리만 200% 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아, 짜져 있으라 하면 돼요. 뭐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짜져 있어 하니까 뭐야? 공정대표 신고해. 사용자 처벌받는다고. 아셨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속어를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제가 저기 세종대학교에서 운이 좋게 강의를 하게 돼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 관계자님이 요거 이게 찍어가지고 요거를 그 자막 처리해서 이게 학교 뭐 홍보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시다가 노동법 강의했거든요. 또 해요. 저희가 근데 자막 하시는 분이 카톡이 왔어 저한테. 강의가 너무 재밌긴 하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집중도가 최고였습니다. 앞에 뭐 다른 분들 막 이렇게 뭐 세무사님 막 이렇게 했는데도 변호사님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잖아. 하다가 자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안 최고. 왜? 맞춤 교육. 그지? 맞춤 그분들이 농사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 그분들이 궁금한 건 뭐야? 이런 거지 같은 회사를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막 그죠? 그랬더니 비속어가 너무 많다고 다음 강의부터는 비속어 근데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노무사님은 비속어가 있어야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쓸게요. 그지? 쓸 수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하여튼 재밌지 않아요? 노동조합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재밌어. 쏙쏙 들어와. 그죠? 짜져 있어 이게 나아요? 아니면 이 정보는 주지 않으면 공정대표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나요. 짜져 있어가 더 기억하네. 근데 답안지에 짜져 있으면 안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럼 돼. 어쨌든. 그래서 문제 요거 보시면 해설 잠깐. 물론 3번 보시면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유일 교섭대표 노조 논점이 하나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소수노조 의견 공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고 공정대표 의무 원칙 그리고 의견 수렴 의무의 한계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중요한 정보 줘야 되는 거고 판단 기준 재량권 기준에 남용됐냐 일탈 남용됐냐 교섭대표 노조가 알려줘야 될 거 안 알려줘 그러면 재량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잠정합의한 찬반투표 소수노조 의견을 듣지 않아도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단정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그 결론이 있어요. 절차적 공정 위반 시 책임 이것까지 써야 됩니다. 이것까지. 그러니까 교재에 보면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 예시담안에도 보면 있어요. 쓰세요. 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뭐예요? 자, 복수노조를 허용해 준 이유는 뭐야? 저희 수업을 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흥분했나? 처음 만나면 좀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미안해요. 아는 사람처럼 됐네. 어쨌든 복수노조를 허용해 준 거는 노동상권이라는 권리를 하나씩 다 보장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교섭대표 노조를 어쨌든 만들게 되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회를 뭐 먹었는지 나도 먹고 싶으니까 공짜로 먹었을 거 아니야. 우리 조합비로. 그럼 나도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스키다치라도 하나 주던가. 그지? 어쨌든 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권리를 어쨌든 제한해 가면서 교섭대표 노조한테 몰빵해 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런 소수노조를 차별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위반하면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뭐다?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너한테 보장해 줬는데 네가 이걸 쌩까?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까지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 공정대표 위반 시 책임, 소수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위자료 책임도 부담 여지 있다는 거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안 해결에서는 소수노동조합인 비지회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을 거쳤고 교섭대표 노조의 재량권 일탈이냐 남용도 없어 보입니다. 교섭대표 노조의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교섭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아예 아니죠. 왜? 바뀌지도 않았어요. 잠정합의안이. 저 같으면 사안 해결에 잠정합의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한 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공정대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러면 비지의 주장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겠죠. 그렇게. 요 정도 나옵니다. 요 정도. 그지? 쉬워요? 어려워, 이거.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힘든 변별력 어마어마할걸요, 이거.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정보 들으니까, 오늘 날짜에 나온 게 변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 그죠?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점점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지?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3분 남았으니까 잠깐 얘기해드리면 나만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못 봤습니다. 우리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풀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특히 뭐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게 좀 불이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불이타러 가면 한 번도 안 본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조문 주잖아요. 조문을 좀 뒤져보시면 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지어서라도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제일 안 좋은 답안의 1번은 백지입니다. 백지. 백지는 포기예요. 그죠? 교수님들은 그 포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어떻게든 써보려고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해야지.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태아의 권리 능력만 달달 외우고 들어갔는데 민법 총칙에 교수님이 태아의 권리 능력을 안 내고 다른 걸 냈어.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태아의 권리 능력을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다. 저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열심히 외웠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내셔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지금 3층 301호고 여기서 뛰어내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렇게 썼어. 근데 그거 기말고사 좀 잘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 C 맞았어요. C 뿌린가? 주잖아. 점수 준다니까. 물론 공부 안 한 내가 잘못이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많이 나올 만한 문제가 안 나온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신림동에 있는 강사들이 엄청나게 밀었던 문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논점이었냐면 이런 논점이 있죠. 이거 나오면 당연히 잘 쓰는 거니까 이건 그냥 잘 쓰는 거예요. 이런 논점이에요. 이거 다 지금. 그러니까 밀어붙였던 논점들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위법한 쟁의행위의 민사 책임 이런 거 안 나왔다고. 그리고 준법투쟁 엄청 밀어붙였는데 안 나왔어. 이유는 아는 것 같아요. 니네가 이쯤 하면 이걸 밀겠지? 이쯤 가면 이걸 소홀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사들은 절대 교수님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뭐 커넥션 이런 거 없어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들을 필요 없고 교수님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겠어? 유명한 교수님은 채점위원은 들어가도 출제위원은 잘 안 들어가세요. 왜? 출제는 출제하고 계속 호텔에 묵혀 있어야 되는데 바쁜데?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방학 기간에 있는 겁니다. 네, 이분들 못 나가니까. 내가 나중에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뭘 의심해야 돼? 그죠? 말해주고 갈게요. 저 갑니다. 그지?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최근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학선이나 이론보다는 최신 판례나 아니면 실무적인 중점적인 사항들 많이 내는 거 보면
노동위원회나 아니면 요쪽에 실무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요. 노동위원회 판정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거든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쉽지 않고 생각보다 근데 답이 딱딱 떨어지죠. 이렇게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그대로 갖다가 박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장 판례를 갖다 박은 것도 아니고 변형을 시켰는데 문제를 안 잊고는 못 풀게는 만들어놨어. 그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내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좌절해버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네이버에 노무사를 쳤던 것처럼 똑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 뭐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이게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해보고 제발 해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노무사 시험 합격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나 이거 안 하고 나 딴 거 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뭐 30살이 넘었는데 아직 또 공부한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합격했을 때 막 와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합격했을 때 그랬어요. 다행이다. 그죠? 왜냐면 뭐 얘가 이제 뭐 제가 그때 30 넘어서 합격했으니까 공무원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어디 취업을 할 거야? 사회 경력도 없고 그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라. 그래서 합격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거 일단 수습만 받아봐라. 수습 받았어. 수습 받았더니 일단 수습 때 너무 못해서 맨날 혼난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잘해봐야겠다 해서 개업해서 나와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노숙구를 가려고 했어, 솔직히. 그래서 가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갑자기 뭐가 보여? 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내가 여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그렇게 뭐 학교도 좋지 않아서 좋은데 못 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지원도 했었고 뭐 면접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접었죠. 왜? 다시 수습을 받고 나와가지고 다시 40살부터 시작할 자신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따시고 나이가 좀 어리시고 다른 꿈이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60살 넘어서 해도 돼요. 이거 자격증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단 따세요. 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따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시작하신 거 끝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으러 오신 게 내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지 안 할지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를 무조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 연기는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수험 패턴을 결정짓는 겁니다. 아셨죠? 1기도 들어야 돼요. 2기, 3기 들어야 돼요. 뭐야? 내가 말했잖아. 학원 빠지면 안 된다고. 빠지지 마! 그죠? 빠지면 안 돼요. 그냥 학원을 따라가요. 그게 제일 착한 학생이 제일 시험 합격 잘해요. 제일 착한 학생이 시험 합격 제일 잘합니다. 제일 말 안 듣는 학생이 시험 합격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는 불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그런 건 있어. 여기 앉아야 합격한다. 여기 앉으면 합격.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뒤에 앉아서 합격해요. 그러니까 나오기만 좀 잘해라. 그리고 시험 문제 잘 써보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2년이 되면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